안녕하십니까. 세종 이도의 눈물 저자 그리고 우리말 고어사전의 저자 김호균입니다. 자, 오늘은 또 제가 오랜만에 여러분들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더 오늘의 강의는 더 중요하고 심도 있는 내용을 다루도록 하는데 오히려 여러분들은 편하게 들으실 수 있는 그런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제가 2년 전에 혹은 1년 전에 역사 강의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확신에 찬 여러분들께 소개할 만한 그런 내용을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우리의 역사를 알아보기 전에 우주의 탄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간략하게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주는요 138억 년 전에 빅뱅이 일어났습니다. 그거는 오늘날의 가설로서 그렇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전부이기는 하진 않습니다. 어쩌면 또 새로운 가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과학자들이 현재까지의 연구 내용을 가지고 집계를 했을 때 이러한 연대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30만 년 후에 드디어 이 별들이 그런 성체들의 구성이 시작된 것을 현대 과학자들이 밝혀 놓았습니다. 그리고 135억 년 시간을 타임머신을 타고 꽁충 뛰어넘었죠. 바로 우리 현재의 행성 체계가 혹은 은하 체계가 별들의 체계가 구성되었다라고 합니다. 135억 년 전이죠. 그러니까 약 3억 년이 그대로 흐른 다음에 이런 현상들이 생겨났다라고 현재의 지금 과학이론 그렇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46억 년 전에 우리 태양계 시스템이 구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The solar system was born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자, 현재까지 지구의 탄생이 되는 과정에 태양계까지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45억 년 전 드디어 지구와 달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과학을 하면서 몇 억 년을 이렇게 뛰어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도 이런 연대를 밝혀놓으신 과학자들이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역사를 기술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44억 년 전에 바로 핵과 멘틀 분자가 구성이 됐고요. 우리 지구에서는 해양이 구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해양이 구성된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자료가 바로 42억 년 된 지르콘 속에 생성된 물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우리 과학자들이 이렇게 분석을 해놓은 것입니다. 40억 년 전에는 지각과 해양, 원시시대의 그 분화 과정이 이루어졌고요. 38억 년 전 이후에는 지구가 드디어 현재의 태양계 속에 속해 있는 지구처럼 안정적인 진화를 해왔다는 이론입니다. 자, 일단 현재의 가설과 그 이론을 기준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38억 년 전에 드디어 생명체가 등장을 했고요. 22억 년 전에는 대규모 기간에 빙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10억 년 전에는 선캄브리아기로 다세포 생물이 등장을 하였으며 6억 년 전에는 지구가 드디어 동결되었고 8억 년 전에 캄브리아기 생명체가 최다로 출현을 하였다라고 현재의 과학자들이 밝혀놓은 내용입니다. 약 3억 년 전에 공룡이 드디어 등장을 했습니다. 자, 여기부터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본 얘기일 겁니다. 트라이아이스기가 1억 8천 년 전까지, 쥐라기가 1억 8천 년에서 1억 3,005년 요때 공룡이 등장을 하고 암모나이트 그리고 은행나무가 등장한답니다.
참 대단하죠. 은행나무가 그야말로 생명력의 어떤 대명사가 되는 그런 나무라고 해도 전혀 손색이 없죠. 그 다음이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백악기. 1억 3천년 전에서 6만 5천년 전. 요때가 바로 백악기에 해당되는 바로 공룡의 정말 전성시대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6억 5천만 년 전에 드디어 우리 공룡들이 우리 지구라는 이 행성에서 사라지는 그런 현상이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기후변화고요. 혹은 행성의 충돌이고요. 결과적으로는 먹이가 없어짐으로 해서 그 생명들이 이제 완전히 소멸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공룡이 소멸되는 시기에서는 일본, 중국, 우리 한국이 하나로 이렇게 뭉쳐져 있던 시대고요. 결국에는 이러한 시대에 다시 또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된 그 기후가 뒷받침이 되고 그래서 드디어 우리 한반도에서 제가 늘 얘기하는 충북 청원 소로리의 최초의 벼농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를요 우리가 우주의 시간으로 지구 시간을 한번 이렇게 비교해서 해본다면요 지구의 역사를 24시간으로 압축했을 때요. 근데 이거는 가정이죠. 예를 들면 시작을 00초로 시초를 한다면 생명이 시작된 것은 우리가 불과 우주의 나이를 따지면 4시간 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룡이 22시 즉 10시 56분에 공룡이 태어난 거고요. 포유류가 11시 56분에 생겨난 거고요. 참 하루가 정말 귀하죠. 그리고 인류의 시작이 23시 58분 뭐 43초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40초로 할게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우주의 연대계로 보면 우리가 23시 58초 40초를 지나고 있답니다. 좀 충격적인 내용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우주 태양계는 우리 인간뿐만 아니고 인간 외에 많은 생물들이 존재하고 그 생명들이 또 여태까지 이어왔기 때문에요. 저는 뭐 인간을 기준으로 하는 그런 연대나 역사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이 생명체들의 연대도 우리 인간에게는 정말 소중한 그런 내용으로 다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주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 인류의 역사는 또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그 강의를 들으실 때 제 강의를 귀담아 청취하시라고 가급적이면 판서를 자제하고요. 이렇게 음성으로서 들려드립니다. 자, 3억 5천 년에서 2만 8천 년 전 우리가 바로 이집트의 피데쿠스 유인원이 발견되었다고 이렇게 지금 현재 유럽 학회의 학문적인 내용으로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저는 한반도가 유럽 예를 들면 이집트 피테쿠스보다 훨씬 앞서서 한반도는 약 4억 8천만 년 전에서 3억 5천만 년 전에 저는 바로 인류들이 활동하였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또 그런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언어와 문화가 우리 한반도로부터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서해안이라고 얘기하는 다레만 연원의 문화가 그렇게 발생이 되어서 세계로 전파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제가 강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를 했지만 유럽의 10개국 최고의 학자 40여 명이 삼각이론을 들고 나왔죠. 그래서 그동안에는 유목생활에 의한 문화 전파를 주장하였다가 이제는 학회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바로 30년 전에 이 김옥윤이하고 그리고 저의 은사이신 조용원 선생님이 정말 저 일산 처음으로 도시가 저 일산에 구성이 되었을 때는요, 자유로 근처로 해서 이제 식당들도 많고 했어요. 그때 소주 한 잔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고, 저는 또 별도로 제가 노트에다 정리를 해서 이런 내용들을 각 대학의 교수님들한테 그때 용기도 좋았죠. 제가 생각했던 내용들을 전하고 했던 것이 30년 전이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우스갯소리로 미친놈, 광인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얼마 전부터는 제가 주장했던 요동의 기장농사보다 더 빠른 충북 청원 소로리의 벽시,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화가 세계에서 가장 먼저 문화로 발전시켰고 그것이 세계 각국으로 전파되었다. 그것이 바로 우리말 말찰 어원에 남아있다는 이런 얘기들을 주장을 했고요. 그러나 지금은요, 제 강의가 이제 어쩌면요, 저는 길게 보지 않고 한 1년 이내에 제 강의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학설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희망이 보입니다. 자, 며칠 전에요, 미국 유타주에 있는 모 대학의 백 교수가 저하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분이 제가 연구해놓은 조용원 선생님하고 사실상 같이 연구해놓은 자료인데 그 자료를 보고 싶고 또 그 자료를 통해서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꺼이 지금 생활하고 있는 대로 그 백 교수를 오라고 했고, 그래서 제가 필요한 얘기들도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역사의 흐름도 간단하게 얘기해주면서 그 어원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전파가 됐는지 이런 내용들을 했습니다. 저는 그 백 교수가 아무래도 외국에서 지금 실제로 조 교수는 대단한 위치거든요. 근데 나이가 이제 40 그래도 중반대인 교수가 이렇게 일제 조 교수의 반열에 올랐다는 것은 상당히 제가 칭찬할 만한 일이었고요. 실제로 제가 그분이 얼마나 열심히 연구했는지 인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얘기한 학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해보고 싶다고 했고요. 그리고 특히 훈민정음 해례, 제가 그 저술한 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서문에 나오는 내용들부터 해서 마지막까지 본인이 어떻게 연구를 하겠다라는 그런 또 의견을, 혹은 저한테 화격서를 또 쓰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초안을 만드는 고어사전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겠다라는 그런 확약서를 저한테 써주고 그 자료를 가지고 연구를 하기 위해서, 아마 지금은 유타주로 다시 돌아갔을 겁니다. 방학을 통해서 왔을 때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지금 또 열심히 연구하고 있지만 그 함께 또 연구할 수 있는 사람이 저희 그 독립문화원에 같이 연구하신 선생님 중에 또 한 분이 더 늘어나신 거죠.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연구원에는요, 79학번, 81학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이로 따지면요, 65, 6세 정도 되신 선배님들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또 40대의 후배 또 연구자가 또 이렇게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요, 1억 3천만 년 전에 영장류의 화석으로 인해서 현재는 아프리카 기원설이 주를 이루고 있죠.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우리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그리고 그 이전에 제가 얘기했던 산동성으로부터 일본까지 하나로 연육되어 있을 때, 육지로 구성되어 있을 때, 그때 지금 양자라든지 혹은 예를 들면 장강 이런, 그리고 우리의 압록, 대동, 그리고 한강 임진, 그리고 또 금강,
그리고 영산강, 그리고 저 순천 이 일대가 전부 다 저는 제가 뽕밭으로 구성된, 그래서 우리는 1만 2천 년 전부터 누에를 길러서 그 뽕잎을 먹여서 기른 누에로부터 실을 획득하고 그거로 옷을 만들어 입는 대단한 민족이었다라고 제 강의를 통해서 소개를 한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자꾸 또 제가 또 회자시키면 여러분들이 또 지루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시간을 다시 한번 또 훌쩍 뛰어넘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3,000년 전에는 바로 호모 플로렌시스, 플로레스인 호빗이라고 했죠. 그래서 난장이 인류가 인도네시아에서도 발견되고 이렇다는 내용들이 우리 과학자들로부터, 인류학자들로부터 밝혀졌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지구의 역사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우리의 역사, 우리 선조들이 그러면 2만 년 전에 뭘 했을까? 저는 최초의 나라를 제가 여러분들 마고 시대라고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마고는요, 어원 쪽으로 따져보면 막입니다. 막이고요. 이 막은요, 자, 제가 이런 강의를 하면서요,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약간 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마고 시대의 소리를 제가 오음이라고 했습니다. 발음, 발양, 오음인데 오음은 자, 우리 훈민정음의 천지인 오아 우어 요야 유여 이렇게 비교하면요. 자, 한번 가봅시다요. 오음은요, 암이 될 수 있고요. 우음이 될 수 있고요. 엄이 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변하는 과정이 우리 훈민정음의 오와 우어에 다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음은 결과적으로 엄마라고 하죠. 이것은 엄이라는 어원이 엄마로 됐습니다. 자, 그러면 혹은 또 어미로도 되고 어미, 엄마가 어미가 또 되기도 하죠. 자, 요것이 제가 어머니의 태장이라고 했지요. 그래서 산스크리트어로 이렇게 표기된 글자를 예를 들면 오음엄이라고도 했습니다. 자, 맞지요? 오, 아, 우, 어 이러한 형태로 변했고요. 결국에는 마고는 막이라는 글자가 됐고요. 요 막이라는 글자는요, 목이 될 수도 있고요, 묵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나중에 한나라하고 경쟁 관계에 있었던 우리 신라의 시조들 푸 김일제가 본 고장이 어디였을까요? 저 위쪽이었죠. 그분들의 이름에 선우, 묵특 이런 왕의 칭호들이 있습니다. 바로 최고의 지도자라는 뜻이 목, 묵, 막, 신라에 와서는 망리지, 고구려에 와서는 망리지, 그 다음에 나중에는 또 간 이런 용어로도 쓰일 때 이러한 작용들이 바로 다 천지인 오와 우어 요야 유여의 그 원칙을 따라간다는 것을 제가 세상에 제일 먼저 그런 내용을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말 보호사전에 단어 하나하나를 연구하면서
조용원 선생님하고 제가 제일로 많이 나누었던 부분이고 또 조용원 은사님이 저에게 정말 좋은 사유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부분이 천지인 우아우어 요야유여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기읍, 니은, 미음, 시읒, 이음. 자, 왕을 간이라고도 하고요. 대대간이나 그 다음에 칸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저 또 중남미로 가면 깐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분이라고도 하고요. 꾼이라고도 하고요. 자, 요 변화가요. 그냥 생겼을까요? 어떤 규칙이 있었죠. 바로 이게 어원을 찾아내는 아주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고 시대를 제가 설명을 하면서 잠깐 또 어원을 곁들여서 이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자, 저는 마고라는 직책을 가진 우리 할머니들이 이런 내용들로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제가 명확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요, 제가 이렇게 인류의 역사, 지구의 역사, 우주의 역사까지 아주 간략하게 다뤄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드린 말씀이 오늘날 현대 과학자들이 주장한 내용과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이라고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10만 년 전에는 바로 우리 하늘민족 역사가 있었는데요. 제가 그거를 축소해서 3만 년, 2만 년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잠깐 여러분들이 눈을 돌려서 우리 선조들이 엮어놓은 그 역사는 어떤 역사들이 있는가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또 다음 시간을 예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만 년의 하늘의 역사를 찾아서 그리고 7만 년 전 하늘민족의 역사를 찾아서 자, 요런 또 작가들이 있고요. 홍익인간 7만 년의 역사라고 또 발표하신 그런 분들도 있는데요. 결국에는 그때 역사는 우리가 사실상 가늠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이제 드디어 부도지와 그리고 우리 삼국사기에 나오는 내용들 이런 것을 연원으로 했을 때 역사가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제가 다음 시간에 강의할 내용 바로 이런 글자입니다. 근데 요 글자가 우리가 많이 봐왔던 글자인데 요 앞에 글자가 뭐일까요? 요거거든요. 바로 요거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요것이 바로 남성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문자입니다. 그러면 요 글자는 어떤 시대일까요? 맞습니다. 여성시대를 알리는 문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시대를 알리는 글자가 바로 제가 훈민정음에서 소개했던 하늘 아이입니다. 자, 근데 요것을 순서를 천지인으로 보면 이게 뭘까요? 그렇죠. 훈민정음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태까지 유물로 남아있는 최고 오래된 문자라고 현재 볼 수 있는 가정만 그렇게 한 겁니다. 첫 번째 글자가 무슨 글자일까요?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금문에 나오는 최초의 글자입니다. 자, 그러면 요 글자와 요 글자는 어떤가요? 같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글자가 같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금문의 비밀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종 이도의 눈물
김석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